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저희가 이 사건 5의 두 번째 사건을 뽑아봤습니다. 특수활동비 궁금증 모든 것을 알려주마 Q&A 세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병호 재소환 외 박근혜 전 정부 국정원사 3명 중에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던 이병호 전 원장이 이틀 만에 다시 재소환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소환됐는데요. 이 재소환 당시의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전 대통령 요구 왜 영장 심사 때 처음 밝히셨나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어디에 쓴다고 하시던가요? 이현수 기조실장이 처음 건의한 거 맞나요? 네. 이틀 만에, 영장기각 이틀 만에 재소환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또 이틀 만에 불구속 수사하는 장본인을 재소환하는 거, 뭔가 좀 다급한 뭔가가 있는 건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때는 똑같이 3명의 전 국정원장이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혼자 이병호 전 원장만 가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인정을 아예 검찰부터 인정을 하든가 네. 영장 실질심사에서 인정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영장을 혼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3명 다 그 유사하기 때문에 발부를 하려면 3명 다 같이 하고 기각하려면 같이 기각해야 되는데 다른 측면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두 사람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네. 이병호 전 원장만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앞으로 만약에 검찰 수사할 때는 협조하지 않고 네. 실질심사 가서만 자백을 하고 네. 소위 말하는 분다고 했을 때 봐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네. 빨리 지금 소환한 게 아닌가 예. 보입니다. 그러면 이현종 의원, 그 이병호 전 원장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하는데 뭐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메가톤급 진술을 쏟아냈으니까. 그럼 이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이병호 전 원장과의 어떤 플리바딩을 통한 불구속 수사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수순을 취할까요? 일단 지금 3명의 그 전 국정원장을 일단 그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줬다는 것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게 누구의 지시냐. 누구의 지시냐.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앞에 두 원장은 이제 진술하지 않았고 않았고요. 이병호 원장만 이제 그 영장 7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다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근데 다시 부른 걸 보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수순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지금 혐의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은 다르지만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씩, 그다음에 이제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1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 때는 특히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최경환 의원한테 준 관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돈을 줬는데 문제는 이병호 원장은 작년 7월 달에 돈을 한번 끊었다가 9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부탁을 해서 2억 원을 다시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조금의 혐의는 틀리지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특수활동비의 전체의 어떤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 이병호 원장을 다시 불러서 이 부분,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어떤 자, 식으로 누굴 통해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사실들. 그래야지만 지금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위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이헌수는 왜? 도대체 왜? 사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문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듭니다. 왜?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수영호 소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왜 입을 열어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까요? 그렇죠.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인력과 예산을 총괄하는 네. 국정원장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네. 이 이현수 기조실장이 소위 말해서 특수활동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줬다고 하는 금전출납부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록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게 친박 인사에게는 흘러가지 않았는가 관심이 주목되기 때문에 이현수 리스트 때문에 여의도가 떨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마도 이현수 실장은 이번에 그 뇌물죄를 받기 1억 이상의 그 국정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1억 이상의 그 특수활동비를 뇌물 성격으로 상납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도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화끈하게 검찰의 진술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병에 대한 문제를 담보받고 싶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게 서초동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추측인데 일종의 플리바게닝 네, 말이죠. 플리바게닝의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검찰 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현수 기조실장이 갖고 있는 리스트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심었다, 뭐 인사를 네. 기조실장을 만들었다고 할 예. 정도로 문고리 3인방하고도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 특수활동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나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키맨으로 수사에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현정 의원, 근데 이 전 실장의 과거 행보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하 직원의 수의 계약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을 때, 당시 그때 본인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사실은 옷을 벗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행보와 지금 이제 내부 어떤 고발자로서의 행보가 굉장히 조금 다른 면이어서 혹시 뭔가 본인도 숨겨야 될 내지는 검찰 측에서 뭔가 잡힌 어떤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 중에서 네. 이분이 유일하게 예산관 출신입니다. 아, 예산관. 국정원에서 예. 예산을 만져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임명될 때 네.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아. 원래 국정원의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재정 원장이 이제 기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온 이병기 원장이 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질을 시키려고 해서 경질을 네. 한다라고 이제 이미 사실상의 발표를 하고 네. 청와대에 이제 그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 10월 4일 날 기사도 났는데 청와대 측에서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나이 때문에 사람을 자르느냐. 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인사를 전부 다 백지화시켜버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이 4년 동안 예. 이 이제 기조실장이 있은 겁니다. 그만큼 예산관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예산 관계를 아주 누구보다 잘 알고 예. 이분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와 관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검찰 쪽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현재 조사받은 국정원 직원이 400명입니다. 아이고. 그 중에서 검찰 소환된 직원이 100명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100명 직원들이 네. 대부분 사실들 다 실토를 해버렸어요. 다요. 그러니까 이현수 실장이 딱 갔을 때는 이미 자신이 빼도 박도 못하게끔 다 완벽하게 짜있는 틀에 있었고 네. 또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자녀 결혼식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요. 예. 결혼식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 개인적인 예,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예산 자료실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현수 전 실장도 딴 거 몰라도 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다 실토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역으로 보여집니다. 말하면 어떤 말몰탈 사정, 다시 말하면 뭐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상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점이 잡혔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적다고 봐야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면 본인이 먹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상황이 아, 네. 본인이. 예. 그렇다면 어차피 장시호 예를 좀 들을 수밖에 없는 장시호요? 네. 장시호가 뭐 아주 핵심 인사였지만 결국은 구속도 되지 않았고 구속 풀려났죠. 네. 장시호 같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했을 때 네.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마 아, 변호인들하고 막 협의가 됐을 걸로 보고요. 네. 그렇다면 조금 얘기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화끈하게 생각해서 네. 이왕 어차피 방법이 없다면 화끈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수사 성과도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이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좀 구속을 좀 피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저희. 상납 지시는 누구? 과연 누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청와대이든 어쨌든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최종 결정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단독 작품이냐 아니면 원장 세 사람의 지시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원장 측과 기조실장 측의 진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지금 이제 사실 원장들은 네. 아 이거 뭐 예전부터 해오던 거다. 네. 그리고 네. 또 나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가져오는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법 2조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활 직속 기관입니다. 직활 직속. 즉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대통령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서 네. 뭐 돈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네. 라고 네. 안봉근이나 이재만이 이야기를 하면 국정원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 분이 들어가서 이제 아마 진술하는 게 나는 결국 이 지시사항을 따랐을 뿐이다. 네. 또 하나는 관례다. 그동안 해왔다. 라고 이제 가는 것으로 이제 본인의 좀 방어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국정원장의 어떤 위치를 볼 때는 뭔가 내가 뭘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줬다. 이거 하긴 좀 무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최경환 의원한테 간 1억은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당시에 예산을 움직이는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뭔가 국정원의 청탁을 위해서 한 그런 혐의는 있지만 나머지 청와대에 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였다. 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따랐을 뿐이다. 라고 아마 계속 항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조금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또 영장 실질심사 때 한 원장 측에서 제기한 얘기도 있는데 아니 구속을 할 거면 그렇죠. 이전 실장부터 구속을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 맞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현수 전 실장이 핵심 포인트였고 이현수 전 실장을 통해서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부터 국정원장들 모든 사람 영장 발부가 뭐 한번 기각이 되긴 했지만 네. 막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현수 실장을 당연히 구속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풀리 박인이 아닌 박인이 된 것 같아요. 풀리백인 아닌 아닐 박인이 수도 된 것 있지만, 같습니다. 네. 그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요. 결국 국정원장 측하고 전 국정원장 측,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하고 이현수 실장하고 입장이 너무나 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원장이 시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네가 보고를 했으니까 네.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아니냐고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진술이 자꾸 대립되면 네. 조금씩 타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자이크가 완성된다 그러면 둘 다 손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가 더 진절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어디까지 여파가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훈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저희가 이 사건 5의 두 번째 사건을 뽑아봤습니다. 특수활동비 궁금증 모든 것을 알려주마 Q&A 세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병호 재소환 외 박근혜 전 정부 국정원사 3명 중에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던 이병호 전 원장이 이틀 만에 다시 재소환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소환됐는데요. 이 재소환 당시의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전 대통령 요구 왜 영장 심사 때 처음 밝히셨나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어디에 쓴다고 하시던가요? 이현수 기조실장이 처음 건의한 거 맞나요? 네. 이틀 만에, 영장기각 이틀 만에 재소환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요일 오후에 네. 이렇게 또 이틀 만에 불구속 수사하는 장본인을 재소환하는 거, 뭔가 좀 다급한 뭔가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당황이. 검찰 조사 때는 똑같이 3명의 전 국정원장이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혼자 이병호 전 원장만 가서 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인정을 아예 검찰부터 인정을 하든가 네. 영장 실질심사에서 인정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영장을 혼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3명 다 그 유사하기 때문에 발부를 하려면 3명 다 같이 하고 기각하려면 같이 기각해야 되는데 다른 측면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두 사람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네. 네. 이병호 전 원장만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앞으로 만약에 검찰을 수사할 때는 협조하지 않고 네. 실질심사 가서만 자백을 하고 네. 소위 말하는 분다고 했을 때 봐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네. 빨리 지금 소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면 이현종 네. 의원, 그건 이병호 전 원장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하는데 뭐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메가톤급 진술을 쏟아냈으니까. 그럼 이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이병호 전 원장과의 어떤 플리바딩 기능을 통한 불구속 수사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까요? 그렇죠.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인력과 예산을 총괄하는 네. 국정원장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네. 이 이현수 기조실장이 소위 말해서 특수활동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줬다고 하는 금전출납부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록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게 친박 인사에게는 흘러가지 않았는가 관심이 주목되기 때문에 이현수 리스트 때문에 여의도가 떨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현수 실장은 이번에 그 뇌물죄를 받기 1억 이상의 그 국정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1억 이상의 그 특수활동비를 뇌물 성격으로 상납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예. 아마도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화끈하게 검찰의 진술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신병에 대한 문제를 담보받고 싶다가 9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부탁을 해서
2억 원을 다시 준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조금의 혐의는 틀리지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특수활동비의 전체의 어떤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 이병호 원장을 다시 불러서 이 부분,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어떤 자, 식으로 누굴 통해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사실들. 그래야지만이 지금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네. 그 부분을 위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이헌수는 왜? 도대체 왜? 사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문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듭니다. 왜?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수영호 소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왜 입을 열어서 이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수순을 취할까요? 일단 지금 3명의 그 전 국정원장을 네. 일단 그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줬다는 것은 예.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건 누구의 지시냐. 누구의 자, 지시냐.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앞에 두 원장은 이제 진술하지 않았고 않았고요. 이병호 원장만 이제 그 영장 7심 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다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근데 다시 부른 걸 보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수순 재청구요?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지금 혐의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은 다르지만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씩, 그다음에 이제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1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 때는 특히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최경환 의원한테 준 관계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돈을 줬는데 문제는 이병호 원장은 작년 7월 달에 돈을 한번 끌어